지금 OCI하고요, 하나솔루션 물론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제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과 OCI의 기준이 되는데 그들의 변동성이 급격히 깨져 내려왔던 이유 그것도 조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는 이유도 조금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기준부터 먼저 한번 들여다놓고 볼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OCI다라고 했을 때 OCI 기준에 5월 26일부터 해서 변동이 확장이 됐어요. 그건 이제 추세 부분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추세 부분을. 그게 이제 11만 7,500원, 11만 4,000원, 뭐 11만 9,500원. 요거는 이제 7월달의 기준이고 그 앞전의 흐름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이제 뭐 이번에 그 뭐 14만 원대, 14만 6천 원까지 치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뒷받침되고 잘 움직이던 그 흐름에서 급격하게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깨져 내려왔었죠. 10만 4천 원까지. 14만 원대 찍고 10만 4천 원. 이건 뭐 무슨 제약바이오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손절도 하고 하지만 OCI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손절보다는 가져가는 전략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님께서 이제 어제는 LG노텍의 수익을 올려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OCI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신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도 설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기준에서 이렇게 다들 좀 한동안은 행복해하셨단 말이에요. OCI 변동성의 그 수익 범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 또 6월 28일 날은 또 압박님께서 또 차익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는데, 와 7월달에 뭐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갔죠. 개장 전에 상한가 공략 종목을 이렇게 쭉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방송 수익률 부분도 뭐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계속 보여드릴 수 있었던. 근데 이제 25일까지 급락이 연출이 됐고, 거기서 이제 뭐 신규 편입에서 대박이 났다 이런 개념보다도 고점 물량도 있단 말이에요. 손실도 어마어마했고, 그렇잖아요. 뭐 14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부터 편입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단기적인 폭락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좀 어느 정도 꾸려봤었고, 또 하나솔루션이 먼저 폭등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OCI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워줬습니다. 28일에도 이제 장중에 6.88% 움직임을 주고 하나솔루션 뭐 20%대 강세를 줬는데 둘 다 오늘 추가적인 강세 속에서 일단 OCI가 조금 더 움직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야간 교육에서는 하나솔루션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개장 전에 들여다보니 OCI 수급에 이제 몰려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하나솔루션의 기준 거래량도 설정 범위 수준이었는데 OCI 지금 뭐 130만 주입니다. 동시효과부터 거래가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기준이 돼요. 뭐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6월 29일자고 지금 이거부터 하나씩 볼까요? 지금 현재 기준의 이제 실적 그 부분은 기존에 그 공시가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26일 날 14시 56분에 공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26일 날 가격 반발력이 있었는데 27일 날 살짝 눌렸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폭등. 어제 이제 하나솔루션은 영업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75% 증가.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서 폭증을 한 거예요. 뭐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당연히 이제 태양광 쪽에 실적 개선 폭이 OCI나 하나솔루션이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 이게 26일 날 14시 실적 발표 기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컨센서스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컨센서스가 살짝 하향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OCI의 그 컨센서스 시계열 추이를 보면 어차피 시장은 급격한 조정을 받았잖아요. 급격한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나 있는 연간 기준의 실적 전망치가 1개월 전 대비 그렇게 축소되지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사실 8,900억 예상치에서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2, 300억? 그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응? 왜냐면 지금 현재 기준에 예? 지금 현재 기준에 컨센서스 이제 시계열 추이 부분을 이제 올려드린 건데 현재 기준에서 다른 쪽에 뭐 지금 뭐 시장 반등 났을 뿐이지 뭐 시장이 뭐 폭락해서 2,050포인트, 2,000포인트 이탈된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경기가 둔화가 아닌 침체 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컨센서스는 1개월 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3개월 전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번 그 실적이 일정 범위를 검증을 해준 기준이 되죠. 일정 범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OCI 같은 경우나 OCI 같은 경우나 또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인데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주가가 저평가다 이런 기준들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주고 PBR도 뭐 이렇게 1배 미만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예요. 뭐 핑계거리죠. 핑계거리.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핑계거리.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그럭그럭의 핑계거리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급격히 개선됩니다. 2020년에도 개선되지만 2021년도에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이 돼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인 기준에 많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책적인 기준에 맞물린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정책이 민주당의 정책이 사실상은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불거진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 정책이 최근 들어서 불거진 내용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진보 성향이고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적인 성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격 부분에 공화당은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을 그냥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전통 에너지에서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게 완전히 달라요.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6월 말 기준에 나온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놓을게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여다 봅시다. 들여다 보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그렇게 뭐 크게 자세히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에 대한 영향도 그 당시 있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솔루션과 OCI가 급락이 나왔던 그 시점군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어찌됐든 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쪽이 강세를 띠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요걸 한번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요거 뭐냐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시작한 데다가 다음 주 미국에서 기후 법안 통과가 유력한 점을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솔루션 주가가 올랐다, 거래 중이다 이렇게 전일에는 20% 올랐고 태양광 부분이 7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6%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75% 증가했다는 그게 더 크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보도 자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 변화 관련 예산 통과 태양광주 강세 이렇게 기후 변화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에
이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거만 올려드렸나요 제가? 추가적으로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태양적 주가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그게 이제 가장 큰 테두리거든요. 그 이제 테두리에서 형성이 된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유럽 쪽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유가도 좀 볼 거고. 그래서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주가 보시면 말 같지도 않은 주가의 변동이 나왔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OCI 부분 줄거놨으니까 이렇게 좀 이따 볼 건데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그냥 와장창 깨져 내려갔죠. 저 고점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와서 15.75% 밀린 건데 뭐 시장 또 등락률 감안하면은 등락률 감안하면 그 앞전에 폭락했던 거 감안하면은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하루에 이렇게 막 진짜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았잖아. 8%막 11% 이런 무슨 뭐 초 난리가 난 것처럼 여기도 또 10% 불과 며칠 전에 이게 이제 유가의 등락에도 이제 영향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 유가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96불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의 강세 부분이 훼손되면서의 흐름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그러진 않고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이런 기준입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르면 8월 의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8월 의회 통과 문턱을 넘는다 그랬지 뭐 통과라고 표현할까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8월 통과 전망 긍정적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 이렇게 할까요? 효과 8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 그래서 국내 태양광주들의 이제 흐름이 강세를 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 그렇게 하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3,690억 달러, 약 481조 투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너지 앤드 기후변화 프로그램 3,600억 달러 투자. 달러. 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형 앞서 설명한 뒤에 이 법안은 청정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도 될 것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기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스값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가스값 강세 이 기준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3,690억 달러 투입.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8월에 이 부분이 이제 의회를 의회에서 이제 그 논의가 된다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논의 자체가 지금 없던 논의가 지금 생겼나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논의죠? 그잖아요. 그
그 전에 있던 논의인데 갑자기 이 논의가 됐다고 해서 주가 폭등 나온다? 에이, 제한적이죠. 기후법안 통과 유력 8월, 8월 첫째 주 미국 의회 부각 이렇게 돼 있죠. 8월 첫째 주 미국 의회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가능성 부각.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 에너지 앤드 기후변화 프로그램 3,600억 달러 투자. 요 가스가 강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산안 급물삽 타면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호재로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 다 이제 뭐 보도 자료도 메이저에서 내놓은 자료를 뭐 소형사가 다 재탕 삼탕 해서 뿌려대는 거죠. 미국의 대법원이 6월 말에 미 환경청하고요. 미 환경청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지 판결을 했어요. 판결을 했습니다. 만일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6월 말 기사 내용이에요. 2035년 전력 분야 탈탄소를 약속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흔들리게 된다. 이 내용이 6월 말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7월 달에 급격한 조정, 유가의 약세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게 이제 뭐 워스트 버지니아 vs EPA라고 불리는 미국 환경청의 소송이었죠. 정부가 한다고 무조건 뭐 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석탄 회사 워스트 버지니아 등 공화당이 이끄는 10개 주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연구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요 아까 제가 드렸던 이 표작업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니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윤정도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방송 보시고 그러면은 출연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윤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그 하나솔루션이나 OCI가 무너져 내릴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결국은 위헌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당시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대통령은 EPA가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도록 클린 파워 플랜을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죠. 2015년도에.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에 대한 첫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이거예요. 근데 이를 두고 17개 주는 왜 미국의 환경청이 청정대기법에 의한 권한을 넘어서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느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강화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인기몰이 하는 거냐 아니면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이 결론은 6대3으로 보수적으로 기운 대법원 구성을 감안하면 EPS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는데 결론은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이제 월권이라고 보고 이 다른 법을 제정하거나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쪽에 무게감이 실려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어요. 언제? 6월 말에. 왜 비판이 쏟아져? 그걸 찬성하는 사람은 없겠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러니까 11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포함됐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사실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아요. 이거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미국의 이제 그 환경청이 미국의 환경청이 화력발전소 같은 그런 쪽에 온실가스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또 전통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환경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명분이 있어야 진행을 할 텐데 그 명분을 예전 과거에 만들어놨던 청정대기법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었다. 명분을 기준을 잡는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결국은 그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조정이 확대됐죠. 이 뉴스는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뉴스는 두 번뿐이 안 나왔어요. 6월 말 7월 보도자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꺼내 들고 그 당시에 이 당시 6월 말 7월 당시에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제한적이다. 주가는 이미 두들겨 맞아버렸고 뭐 그런 상태에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 이제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방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수년 동안 끌어왔던 이제 내용의 그 결정이 쉽게 말씀드리면 청정대기법이 뭐 환경청에 굉장한 권한을 준 것처럼 일단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을 때 표현을 하고 정책을 펼쳤지만 그렇지만은 결국은 대법원은 어찌됐건 뭐 보수 성향이든 뭐든 이건 뭐 아니다. 그런 그 권한 부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슈가 됐고 조금 정도가 아니라 뭐 주가의 조정폭을 굉장히 깊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십거리를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보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이 그 하나솔루션이나 OCI의 추세가 바뀌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미국의 어찌됐건 정책 기준에서의 흐름, 그 흐름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정책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한다. 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OCI가 그러니까 좀 이따 주봉월봉으로 볼 텐데 요거는 그냥 추세 추이 범위 기술적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장중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맨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OCI의 맨 처음부터 요 자료 이제 PDF 파일로 올려드리고 할 텐데 일단은 5월 말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들여다보던 종목군이란 말이에요. 윤정두가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수익도 났지만 고통을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공식적으로 잘라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닥에서도 과도합니다라고 신규 편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규 편입하셔야 됩니다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옳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 지금 민주당 정책을 꺾어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자.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직 금액 기준으로 6이에요. 4월 말 이후에. 그리고 OCI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은 매집이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다행히 잘 움직여줬고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됐고
뭐 압박리 같으신 경우 그 이전에도 또 5월 이후에 좀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신 분들의 고생된 범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또 6월 말에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은 또 재편입에서의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단은 뭐 들여다보고 있고 편입하고 있고 또 현재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보다는 긍정적인 추이 추세 해석을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컨센서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라서 설정을 잡아놨는데 8,900억을 일단 8,900억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게 6월 29일자인데 8,900억의 실적을 내줄 수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영업이익 순이익이 급격하게 개선된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이죠. 미국 정부의 정책. 공화당 정부에서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어떻게 돼요? 이라크전 걸프전 해가지고 방산업체들 떼돈 벌었겠죠. 우리나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팔아먹고 그리고 뭐 중동 국가 공격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유가 원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항상 그래요. 근데 민주당 쪽은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정서 발의해서 친환경을 진행하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파리 기후 협약. 근데 부시 대통령 들어서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교토 정서 파기해버리고 또 파리 기후 협약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파기해버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미국 그리고 이란 그리고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7개국이 체결한 이란의 핵 협상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책이 완전히 달라요. 응? 친재생 에너지냐 아니면 전통 에너지냐, 바이오냐 아니면 전통 의약품이냐, 방산이냐 아니면 IT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정책이 다른 거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그렇게 받아요. 그 이제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진보의 민주당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호적인 그런 내용으로 포장이 되고 보수 쪽은 강한 미국을 표출하고 야 다 덤벼 가만 안 둘 거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FTA.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자동차부터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뭐 나토 협약 다 깨버리고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정치 쇼예요. 어찌됐건 민주당이 들어서자마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내용 기억하시죠?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탄소 배출권 친환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냐 아니냐를 재판을 건 거예요. 2015년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환경청이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월권 아니냐. 그 결국은 대법원에서 월권이야라는 판결을 내려버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누가 형성시킨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자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미국의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따진다면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서 완벽하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전통 에너지의 개발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에너지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원활치 못해서 친환경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전통 에너지 개발이 더디 환경세 때문에 개발을 못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불거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확대가 됐었다라는 이제 소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소수 의견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욕구와 조정의 욕구가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 앞전에는 다 뭐 긍정적으로 표출이 됐고 폴리실리콘 관련된 내용 또 어제 하나솔루션의 75%의 태양광 관련된 실적 폭증 영업이익에서 정책 기조가 뭐 친환경으로 가겠다는데 미국에서부터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인플레이션 관련한 미국에서 다음 주에 이제 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감축법 속에 에너지 기후 변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의 변동을 중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잡아주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슈 범위가 지금 여러분들이 달고 계셔야 돼.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고 지겹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대충이라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대충 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래? 미국의 하여간에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 되게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반대 의견도 있구나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조정받을 때 반대 의견을 딱 가지고 이제 접하게 되면은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리 알고 있어. 그럼 조정이 나와. 그 내용 때문에 나와. 그러면 아 이거 원래 있던 내용이었어. 주가 조정받으니까 이걸 명분으로 더 때리는 거고 이걸 명분으로 차익 실현을 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야. 라는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결론은 메이저들의 수급입니다. 시가총액 3조에 달하는 이런 OCI 같은 경우에 메이저의 수급이 없이는 개인들의 그 흥분 상태만 가지고 주가의 추이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죠. OCI의 경우에. 그래서 이 OCI 메이저가 이제 이끌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그 5월 26일 날의 기준을 보시면 상승 잉태 확인형의 장대 양봉이에요. 이건 정확히 뭐예요? 현대 로템이 이번에 22일 날 폭등 나올 때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 앞전 고점들을 빵 깨고 들어올리면서 주가 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려드린 겁니다. 새로운 추세 라인을.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났다. 그리고 이게 얼마 만에 터진 거래 대약이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외국 기관이 엄청난 매수 강도를 주고 있을 거다.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라인을 또 끌어들이면서 줄을 거드리면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다. 이게 무너져 내리는 추세라면은 올라갈 때 새로운 추세가 나왔죠. 지금 이 흐름이 새로운 추세가 될 수 있다. 응? 앞전 고점 넘기고 새로운 추세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추세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이건 이제 지극히 주관적으로 그 추세적인 부분을 잡아들인 거고 요 흐름에서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왔잖아요. 밀려 내려온 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형성이 돼요? 밀려 내려온 요 과정 속에서 결론은 빠르게 다시 돌려서 추세 라인으로 회귀가 된다면 그러면 이건 새로운 추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선의 5에서 10% 이상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위로 돌파할 때 기존 추세선의 그 범위를 5에서 10% 위아래로 이탈 돌파했을 때 3에서 5거래일 이상 그 구간을 잘 유지하고 형성하고 있다면 그게 또 변동성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 1.5배에서 3배의 수준이라면 그럼 결론은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추세 범위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봉의 기준에서 또 이것도 역시 주봉의 기준에서 그럼 일봉의 기준에 요 차트 범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쭉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뭐였냐면 맨 처음에 두 개로 잘라 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를 뺀 거하고 종합주가 지수를 넣은 거하고 요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상승 잉태 확인형에서의 기준의 그림 요 그림이 맨 처음에 잘라드렸던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선을 거드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선을 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라인이 되는 겁니다. 요 라인을 뛰어넘고 올라섰을 때 작은 줄을 하나 더 그려드린 부분은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요 라인을 뚫고 갔습니다. 새로운 추세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변동성의 상단에서 3에서 5거래일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이 흐름은 굉장할 겁니다. 이게 장중에 떠드린 차트의 기준이고 이 당시에 거래가 1000만 주, 100만 주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었어요. 요 그림이.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은 지금의 위치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아랫 방향으로 새로운 그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다가 급격하게 들어 올리는데 요 상승 추세 라인을 뚫고 들어 올려 놓을 수 있느냐, 상승 추세 라인으로 회귀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 부분을, 요 부분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새롭게 위로 치고 들어올려서 기존의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막혀버릴 것이냐. 근데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 그 명분, 그 부분을 설정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요 부분을. 그리고 여기에 뭐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고요. 그래 처음에 100만 주 그어드렸던 그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는 과정의 흐름이고, 맨 처음에 나왔던 어떤 기준이에요? 복합적으로 넣어버릴까요? 복합적으로 넣어서 한 번 더 자를까요? 오케이. 요 기준의 흐름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도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매직 시그널 매수자인의 기준. 얼마나 멋들어진 흐름입니까? 거래 수반된 흐름에서의 추세 강화. 이 부분. 결론적으로 일봉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는 수급 논리까지 이제 주봉에서는 같이 놓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논리 부분에 요 일봉 이후에 주봉의 기준에서 이 수급 논리 부분, 매집에 대한 수급 논리 부분 8%의 매집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수급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수급범에서 추세적으로 쭉 변형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진행이 되고 2,380만 주짜리인데 이렇게 많은 매수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평균 단가가 꽤 높았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 수급 범위 놓고 볼 거고요. 그리고 2월 1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전에 이제 잘라드렸던 주봉의 기준이 여기에서부터예요. 여기 10월, 작년 10월의 기준이고, 수급 그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 일단은 가장 최근에 주가 조정이 깊어졌을 때에 수급이 꺾여져 버렸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선호 창고의 매도도 있고 하다 보니 수급 범위의 개선폭이 형성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누적적인 순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손매수의 손바뀜에 대한 기준점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거니까 그 부분도 이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요 주봉인데 요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 요 박스 범위의 기준, 요 부분을 먼저 하나 놓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급 추세적인 부분의 개선폭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 자락에서의 거래 수반되고 상승장악 확인형을 형성해 주던 요 기준점이 거래 수반되고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었다라는 것도 설정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기준, 요 일봉은 하나를 더 자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주봉의 기준도 이렇게 놓고 봅니다. 수급 범위가 굉장히 이 기존보다 좀 줄긴 했지만 손바뀜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에 무게감을 투자라는 거예요. 윤 정도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이 메이저들 외국 기관 수급 범위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대처하시라는 거고, 요 매집에 대한 부분을 같이 규모의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집 부분이 8%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예? 아쉽게도 일부 이제 축소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2월 16일부터 16일 맞죠? 2월 16일부터 이렇게 28일까지 전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가 누적적으로 놓고 볼 때 많이 줄었어요. 200만 주대에서부터 짜증스럽게. 그래도 지금 오늘 이제 들어온 수급이 상당폭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뭐 추정이지만, 그리고 이제 뭐 추세적으로 매수세를 가져가는 연기금 들어와 있다는 게 참 고맙고, 사모펀드나 투신권은 단기적인 수익 범위를 좀 논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법인도 사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제 평균 단가도 굉장히 높아요.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균 단가 수준도 놓고 볼 거고요. 22년 02월 16일부터 22년 07월 29일 외국인 앤드 기관 쌍끌이 매수 기준인데,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평균 단가까지 이제 같이 놓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기로 두들겨 봐야죠. 얼마? 146만 주 나누기 238 해주면 6.13이에요. 그럼 6.13%가 과연 조금 편입된 거냐라는 기준을 좀 해석해 봐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설정 범위가 100 많이 줄어버렸죠. 146만 주. 6만 주. 그럼 이게 6. 얼마요? 13% 많이 줄어버렸던 거예요. 6.13. 그렇게 되어 있고, 매수 평균 단가를 이제 보시면 11만 6,600원인데 오늘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갈 기준이 됐죠. 이걸 정확히 따져 보시죠. 뭐 16일부터 전일까지. 11만 7,500원이네. 11만 7,500원. 11만 7,500원. 매집 단가. 그렇게 해서 11만 7,500원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의 매집이 돼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0에서 50%의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1만 7,500원 곱하기 30% 15만 2,750원. 15만 원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7만 6천 원인데 이거는 이제 18만 원으로 상향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급이 오늘도 아마도 더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집이 단행돼 있는 종목군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놓고 보는 거고, 월봉 기준에서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월봉 이제 2020년부터로 월봉을 잘라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2020년 그 하반기부터 해서 급격한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나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와요. 사실 그 앞에서부터 땡겨서 놓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2020년부터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그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시장 뭐 40% 올라갈 때 26,000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요거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요거 좀 꼭 좀 설정을 해주세요. 뭐냐면 이 바닥에서부터 상승률, 월봉의 상승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수 상승률. 지수 상승률은 캔들 쪽에서 그냥 일반 지수에서 보신 다음에 고점까지, 저점 대비 고점까지 상승률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지수 상승률, OCI 상승률.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시장에서 소외돼 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올라와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서 5월, 6월에 급등이 나온 거죠. 수급 뒷받침되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 망치형의 기준이 마지막 월봉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거래 수반하고. 이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연출을 했고, 뭐 환경청에 대한 부분을 대법원이 월권이다라고, 미국의 환경청에 대한 부분을 월권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뀔 것은 아니다. 정책은 그대로 간다. 친환경으로 간다.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 강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 자체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OCI나 뭐 하나솔루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체적인 자긴 미국 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흐름의 기준이 되죠. 결론적으로 현재 OCI의 경우의 흐름은 이 월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해석하세요.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민주당 정부가 승기를 잡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강세.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우리 압박님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해서 오늘 6월 말에 또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또 재편입하시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정책을 가지고 가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된 수급주,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거. 하이닉스 무지하게 빠집니다. 오늘 1.7%나 빠져버려요. 10만 원 이탈되고, 이건 또 아니죠. 근데 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뭐가 있어요? 수급이 뒷받침되죠. 외국인이 판다고? 기관이 판다고? 외국인 지분은 49.92%예요. 매집이 돼 있는, 지분이 형성돼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의 기준,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형성돼 있는 쪽. 두 번째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기인해서 수급이 개선돼 있는 쪽. 하나솔루션, OCI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인 거죠, 사실은. 더 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한국항공우주, 우주산업 분야, 장거리 미사일 관련,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돼서 이러한 방산업체들, 거기에 현대 로템의 철도 관련된 이슈, 재건산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LG화가 오늘 눌려있으면 어때? 폭등 이후에 눌림인데. 주력주에서 현대차, 기아에서 이 엄청난, 이 훌륭한 흐름을 내주니까, 또 LG화가 이렇게 내주니까, 하이닉스 오늘 짜증스럽지만 바닥 대비 일단은 들어 올려놓은 폭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OCI,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분기 이후에 하나솔루션, OCI,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이렇게 기준을 잡았잖아요. 꽉. 여러 종목을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얘네들은 손절 범위가 아닌 유지. 결론적으로 오늘 OCI의 흐름은 추세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의 거래가 터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뭐 설명드리는 과정 속에서 안내를 못 해드렸는데 찾아오세요. 어디로요? 윤정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찾아오세요. 이렇게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설정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함께 수익 잡아내시고, 요 짧은 구간에 바닥에서부터 10만 4천 원에서부터 12만 원대 중반까지 20%, 하나솔루션 3만 원, 3만 800원에서부터 4만 4천 원까지 얼마예요? 40%, 50%, 시가총액 8조 넘어가는 종목이.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이벤트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 연장하시고, 그리고 OCI 이외의 여타 종목군들의 전략도 같이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